삼각함수의 그래프인데 요 안에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만 오늘 할 생각이고요. 요 뒤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림 그려볼 건 사인 곡선인데요. 우리 아까 삼각함수의 정의 이야기하면서 사인 세타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원 위에 사인 세타라는 건 r분의 y다 그랬어요. 그죠? 반지름분의 y좌표를 이야기했고요. 그 중에 특별히 단위원,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생각해보면 반지름이 1인 원에서는 그냥 요점 좌표 자체를 x, y라고 했을 때 이거 자체가 누구랑 똑같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y랑 사인 세타가 아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했지만 정의역이 누구냐면 세타고요. 그때 치역이 누구냐면 y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함수를 나타낼 때 정의역에 주로 x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게 될 건 y는 sin x, y는 코사인 x, y는 탄젠트 x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거 x축, 이거 y축으로 해서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겼지만 요걸 x로 요걸 y로 해서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림 그릴 건 y는 sin x라는 녀석 그래프를 그릴 건데 원이 필요하겠죠? 원을 잘 그리고 싶은데 원 같지 않더라도 원이라고 상상하시고 여기를 원점이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x축이 필요한데 이렇게 그릴 겁니다.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단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세타가 변한다는 건 여기가 지금 시초선이니까 여기서 각도를 야금야금 돌렸을 때 이 손끝에 y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해보면 여기를 y축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 시작부터 생각을 해보면 각도가 0일 때의 동경은 이거거든요. 이 점의 y좌표 살펴보면 얼마예요? 0이에요. 그죠? 그래서 각도가 0일 때 y좌표는 0이니까 0,0 이렇게 찍히는데 여기서 얘가 돌기 시작할 거야. 조금 돌면 y좌표가 생기겠죠? 조금 더 돌면 y좌표가 생기겠죠? 더 돌면 y좌표가 생긴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얘가 2분의 파이가 딱 되면 y좌표가 1이에요. 그죠? 2분의 파이가 되면 y좌표 1이야. 그 2분의 파이라는 걸 뭐냐? 이만큼이 1이야. 1, 2 요쯤을 파이라고 보면 2분의 파이가 여기쯤에 있어요. 요때 y좌표가 1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0에서 2분의 파이가 되면 y좌표가 1이 되고요. 더 돌아서 파이까지 와버리면 y좌표가 0이 돼요. 파이까지 오면 y좌표는 0이 되고요. 더 돌아서 2분의 3파이까지 되면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리고 더 돌아서 2파이가 되면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가 2파이. 여기에 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곡선을 그려보면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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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를 이제 좀 살펴보면 0에서 2분의 파이, 즉 90도 사이에 우리가 아는 특수각이 몇 개 있거든요. 30도, 45도, 60도. 그러니까 라디안으로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거 세 가지는 알아요. 그래서 얘가 야금야금 커지다가 6분의 파이, 즉 30도가 됐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상태거든요. 여기가 지금 6분의 파이예요. 그럼 그때 요 y좌표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30도니까 빗변의 길이 1이고요. 이거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죠? 빗변의 길이는 1이고요. 여기 30도니까 이거 길이 얼마야? 2분의 1이겠죠. 세타가 60도일 때, 아니 6분의 파이일 때 y좌표의 값은 2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가 0이고 2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면 한 요쯤 되겠죠? 요때 y좌표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조금 더 돌아서 4분의 파이가 되면 그때 y좌표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0, 여기 4분의 파이일 때 요때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더 돌아서 3분의 파이가 되면 요렇게요. 그땐 요 점의 좌표 2분의 루트 3 되겠죠? 3분의 파이일 때 3분의 파이는 어디야? 여긴가? 이때 y좌표가 여기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y좌표가 변하는 걸 다시 비디오로 연속적으로 그려보면 0에서 점점 커져서 1까지 가더라 라는 거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아는 각도들을 좀 찍어보면 이렇게 생겼고 얘네들을 이어서 둥그렇게 그리면 이렇게 생긴 모양새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야, 왜 안 맞니? 보고 그려도 이러냐. 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돼요. 둥그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 1사분면에 해당하는 y좌표가 저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지금 얘 뭐 그리고 있는지 알겠죠? 각도가 변할 때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냥 나타낸 거라고요. 각이 야금야금 커진다는 걸 오른쪽으로 야금야금 움직인다고 보면 그때 y좌표는 0에서 1까지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라고요. 그럼 이 뒤로 넘어오면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이쪽에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랑 똑같겠죠. y좌표가 변하는 게 0에서 2분의 파이로 변할 때 y좌표 변하는 거랑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변할 때 y좌표는 똑같이 움직일 거야.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일 때 y좌표랑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일 때 y좌표가 움직이는 게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랑 완전히 좌우로 대칭인 형태의 곡선이 그려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2, 4분면에서는. 3, 4분면은 어때요? 0에서 2분의 파이 가는 거랑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가는 거랑 모양은 똑같을 거야. 부호가 반대인 거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제는 어쩐다고?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요. 여기서 쭉 이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고. 그럼 그 뒤로 이 마지막은 어떻게 생겼을지 대충 감이 오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 물결 치듯이 물결 치는 모양의 이렇게 생긴 녀석이 사인 함수 딱 한 바퀴 돌아갈 때의 y좌표가 변하는 걸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한테 그림 그리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느낌 정도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면 제일 중요한 점은 제가 처음에 찍은 점 있죠. 0,0, 2분의 파이, 1, 파이, 0, 2분의 3파이, 2파이 일 때 저 점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실제로 나중에 방정식이나 부등식 푸실 때 이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대충 둥그렇게 그리시면 대부분 맞아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둥글둥글하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생각보다 약간 넓적하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여유 있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편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양새로 생겼고요. 지금 제가 딱 0에서 2파이까지 한 바퀴만 그렸는데 한 바퀴를 다 돌고 더 지나가면 어때요? 그때는 저 2파이 뒤로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점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로 제가 그림 안 그렸지만 그려보면 이거랑 똑같이 생겼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냥 이대로 이어서 그냥 쭉 생긴 녀석이 될 거고 반대로 돌아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똑같은 그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녀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일반각 할 때도 했지만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뒤로 그림을 그려봤자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될 거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악함수 곡선 사인 함수 그래프는 이런 모양새고요. 중요한 특징들을 글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건데 첫 번째로 함수니까 이런 거 생각해야죠. 정의역.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 보시면 어때요?
실수 전체.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이 곡선 영원히 가는 거고요. 이 뒤로도 이 곡선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 됩니다. 치역. 튀어나오는 y좌표 보시면 어때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사이만 왔다 갔다 해요. 애초에 사인이라는 건 y좌표를 의미하는 거고 단위원 위에서 y좌표는 1이란 좌표랑 마이너스 1 사이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치역의 값은 언제나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1 이하인 실수밖에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그림은 그냥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처음에 말한 것처럼 0에서 2파이까지가 한 바퀴거든요. 그 뒤로 똑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런 걸 이제 우리 주기함수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주기 딱 잘라놓으면 똑같은 걸 계속 복붙해서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는 건데 지금 요 녀석은 그래서 주기가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2파이라고 말할 수 있죠. 0에서 2파이까지가 한 바퀴고 그 뒤로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요거 주기가 2파이 녀석이다 인데 이걸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fx랑 fx 더하기 2파이랑 같아요. 이렇게 씁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2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평행이동 했는데 원래 거랑 똑같대. 왜냐하면 2파이 간격으로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거든요. 이 그림을 2파이 평행이동 시켜도 겹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주기함수다라는 의미로 주기가 2파이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제가 자리가 없어서 안 그렸지만 요 점 기준으로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요. 원점에다 대고 180도를 돌리면 또 겹치겠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프의 대칭성 살펴보면 뭐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또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f-x랑 -fx랑 같아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가 정의역, 치역, 주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요거 네 가지가 상악함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도 보시면 책에 그렇게 네 가지 나오죠? 얘는 뭐야? 야, 얘는 너무 큰 목인데? 잡았니? 나갔니? 깜짝 놀랐어. 어디 있어? 어디까지 했지? 어쨌든 이 사인 곡선의 특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당연히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하고 저 네 가지 말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 조금 이따 코사인 곡선 그릴 건데 코사인 곡선이랑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 기억하시고요. 요게 돼야 이걸 가지고 뭐 평행이동도 하고 압축이나 팽창도 시키고 막 비교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본이니까 요걸 알고 계시고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더라? 팽창이 되게 복잡하지 않나요? 그건 오늘 안 해요. 오늘 안 해요.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 생겼고 요거 무슨 얘기 하려는지 까먹었어요. 이따 생각나면 할게요. 모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사인 함수 그래프고요. 이제 코사인 함수 그래프도 그려볼 텐데 코사인 함수는 요렇게 돌린다고 쳤을 때 x좌표를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건 y좌표니까 옆으로 이렇게 바로 제가 찍어서 그릴 수가 있는데 x좌표는 위로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칠판이 위로는 없으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자면 요거는 제가 파란 걸로 해볼게요. 똑같이 각도가 0일 때 x좌표 얼마냐면 1입니다. 그죠? 1에서 2분의 파이가 되면 x좌표가 0이 됐다가 파이가 되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2분의 3파에서 x좌표 0이 되고요. 다시 2파이가 되면 1이 됩니다. 그죠? 1에서 출발해서 0 찍고 마일 찍고 0 찍고 다시 1이 돼요. 1에서 출발할 거고요. 2분의 파이일 때 0이 되고요. 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 됐다가
2분의 파이에서 0이 되고 다시 2파이에서 1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약간 다르죠, 좌표가. 그래서 파란색 점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텐데 그럼 그 사이사이를 살펴보면 얘도 1, 4분면만 살펴보고 나머지를 따서 오자고요. 6분의 파이일 때를 생각해보면 요 점의 x좌표 생각하는 건데 이 점의 x좌표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일 거예요. 그죠? 요쯤 있을 거고요. 4분의 파이 되면 2분의 루트 2가 될 거예요. 여기 있을 거고요. 6분의 파이면 2분의 1이 될 거예요.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를 이으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건데 이어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삼각비 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0에서부터 90도까지 사인값 그대로 뒤집으면 코사인 된다 그랬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노란색 사인 곡선을 이렇게 좌우로 뒤집으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의 코사인 곡선이 돼요. 실제로 요 1,4분면 생각해보면 y좌표가 0에서 1까지 변하는 거랑 x좌표가 0에서 1까지 변하는 모양이 똑같이 생겼을 거거든요. 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y좌표랑 x좌표를 생각하면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오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 뒤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쭉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약간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코사인 곡선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한 주기에 해당하는 코사인 곡선. 이 뒤로도 마찬가지로 그냥 쭉 이어지겠죠. 얘도 이렇게 어디야? 2, 4, 6 여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이어질 겁니다. 영원히. 저리로 계속 갈 거고 1위로 계속 갈 거고.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 보이냐면 노란색을 약간 움직이면 파란색이랑 겹치겠죠. 사인 곡선을 2분의 파이만큼 옆으로 당기면 코사인 곡선이랑 겹칠 거예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아무튼 생긴 모양이 똑같다는 이야기고요. 약간 이동되어 있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손으로 써보면 얘도요. 코사인 x 곡선을 파란색으로 그려봤는데 요 녀석도 정역하고 치역은 다르지 않아요. 옆으로 이동하면 겹치게 생겼잖아. 그죠? 정역보다 실수 전체 치역보다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1, 2하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대칭성, 주기성 파악해보면 주기 똑같이 2파이예요. 한 바퀴 돌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식으로 쓰자면 fx가 f의 x 더하기 2파이다. 이렇게 쓴다고요. 많이. 그 다음 대칭 볼 텐데 아까 노란색은 여기다 못 박아서 180도 돌리면 겹치거든요. 근데 파란색은 어때 보여요? 여기다 대고 대칭이죠. 좌우로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원점이 아니라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이건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f-x랑 fx랑 같아요. 이렇게 씁니다. 조금 다르죠? 이건 f-x가 마이너스 fx고 얘는 f-x가 fx고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하죠. 원점 대칭인 걸 기함수, y축 대칭인 걸 우함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옛날 말로. 요즘 교과서에 잘 안 나오는데 문제집에 막 버젓이 나오니까 써드릴까요? 기함수라고 하고요. 요거 이제 우함수 이렇게 불러요. 외우자고 알려드리려면 우라는 글자가 y축 대칭 글자예요. 재미없으면 됐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기함수, 함수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이 코사인 곡선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얘도 여러분 실제로 책을 보시면 책에 있는 그래프는 이게 약간 비율이 안 맞아요. 사인도 그렇고 코사인도 그렇고 비율이 안 맞아요. 이게 너무 좁은 칸에다 그림을 다 그리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뾰족하게 생겼죠. 근데 이게 실제 비율에 거의 맞거든요. 약간 넓적하게 생겼어요. 이게 왜 실제 비율이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파이가 3.14잖아요. 여기가 0이고 여기를 파이라고 보면 이게 대충 3이라고 봤을 때 얘가 1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대 3의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녀석이에요. 실제로는 책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적하게 생겼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있게 그림을 그리셔야 나중에 문제 풀 때 편하고요. 그림 그릴 때 동그랗게 예쁘게 안 그리셔도 돼요. 그냥 대충 찍찍찍 그리셔도 되지만 너무 좁게 그리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불편하니까 크게 그리는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요거 다른 무슨 개념서 같은 데 보시면 지금 제가 칠판에 한 것처럼 원이랑 옆에 사인 곡선 혹은 코사인 곡선 이렇게 점선 찍어 가지고요. 좌표 찾아서 해 놓은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개념서가 이번엔 또 뭐야? 무슨 일이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다 했니 나? 이어서 마지막 남은 게 탄젠트 곡선인데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보다 약간 골치 아파요. 왜 골치가 아프냐면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경우엔 분모가 r이죠. 일정한 숫자예요. 얘처럼 반지름을 1이라고 고정해버리면 그냥 1이라서 x좌표 하나만 보거나 y좌표 하나만 보면 되는데 탄젠트는 x좌표랑 y좌표가 같이 움직이는 녀석이잖아요. x좌표 분의 y좌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도가 움직이면 지금 삼각형 노란 거 3개 보이죠?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분모도 움직이고 분자도 움직여요. 동시에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데 이왕이면 요 그림에다 그냥 그려볼게요. 여기서 탄젠트는 빨간 거로 그려볼 텐데 출발을 해보면 0일 때 탄젠트의 값은 얼마일 거냐면 0이에요. 왜냐면 x좌표는 1이지만 y좌표는 빵이잖아요. 1분의 0이거든. 그래서 탄젠트의 값이 0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얘를 끌어올릴 때 뭐 만만한 6분의 파이 30도를 먼저 보시면 요 삼각형이거든요. 근데 요 삼각형에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게 탄젠트 세타랑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보기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x는 1에다가 연장선 접선을 하나 그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선, 요 30도에 해당하는 요 선, 요걸 쭉 연장해서 얘랑 갖다 대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럼 요 삼각형만 보는 거야. 원래 있는 삼각형은 요 안에 있는 건데 빨간 걸로 약간 확장시켜 놓은 요 삼각형을 보면 둘이 닮아 있겠죠. 각도는 당연히 똑같겠죠. 그러면 노란색 삼각형 입장에서 이거분의 이거가 탄젠트 세타이고요. 빨간색 삼각형에서도 이거분의 이거가 탄젠트 세타인데 빨간색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탄젠트 세타예요. 1분의 이거가 탄젠트 세타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탄젠트 세타라는 거야. 그래서 6분의 파이일 때 탄젠트 세타는 분모를 1로 확장시키면 요점의 좌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돼요. 여기가 6분의 파이일 때 요점 y좌표. 여기가 된다고요? 45도일 때도 마찬가지. 4분의 파이를 확장하면 원래는 이런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 가지고는 분모 분자가 다 움직이니까 어쩔 거라고 얘를 쭉 연장해서 여기다 갖다 댈 거라고요. 그럼 이만한 삼각형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밑변이 1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탄젠트가 돼서 이렇게 옵니다.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얘도 마찬가지. 쭉 당기면 이만한 삼각형이 될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탄젠트의 값이에요. 3분의 파이일 때 탄젠트의 값은 뭐 대충 여기쯤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키우다 보면 그래서 요 선을 따라서 탄젠트의 값이 커질 테니까 커지는데 어디까지 커질 거냐라고 물어보면 끝이 없어요. 이게 계속해서 커지다 보면 거의 90도에 가까워졌다고 봐요. 그럼 진짜 쫙 큰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다 이거 90도가 빡 돼버리면 삼각형이 안 돼요. 아무리 연장해도 얘랑 안 만납니다. 탄젠트의 값이 없어요. 그래서 90도일 땐 탄젠트의 값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계속 커지기만 하지 90도일 때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왜 아까 삼각 B 그릴 때도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여서 그죠? 그래서 0일 때 탄젠트는 0이었고요. 루트 3분의 1, 루트 3, 그 다음 90도일 때 탄젠트는 0분의 1이니까 없다 그랬죠? 90도일 때 탄젠트는 없어요. 그래서 1, 4분면에서의 탄젠트는 이렇게 영원히 올라가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2분의 파이에서 탄젠트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값이 없어요. 오케이? 그럼 얘가 90도일 때는 값이 없다고 치고 이렇게 살짝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쪽에다가 선을 그어가지고요. 이렇게 만나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나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점의 y좌표들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2, 3분면이기 때문에 탄젠트의 값은 음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옮길 게 아니라 얘를 음수로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꽂아야 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해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내려가게 생겼어요. 그 뒤로는요. 3, 4분면인데 생긴 모양은 똑같을 거고 부호만 잘 살펴보면 3, 4분면이에요. 탄젠트의 부호는 뭐죠? 얼싸 안고니까 여기 탄젠트는 양수예요. 3, 4분면에서 양수거든요. 그래서 이 3, 4분면에서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1, 4분면이랑. 그리고 4, 4분면 넘어와 보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2, 4분면이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보면 0에서 2파이 사이에 얘는 똑같은 그림이 두 번 그려져요. 0에서 파이까지랑 파이에서 2파이까지의 그림이 똑같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호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젠트는 1, 4분면이랑 3, 4분면에서 부호가 같고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부호가 같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돈다는 입장에서 보면 2파이가 한 주기여야 할 것 같은데 탄젠트는 그 한 주기 안에 똑같은 그림이 두 번이 반복이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주기가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탄젠트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y는 탄젠트 x입니다. 각도가 변할 때 탄젠트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인데 얘도 정의역, 치역, 또 주기, 대칭성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텐데 정의역부터 보면 어때요?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정의되지 않은 점이 있어요. 어디 갔다고? 어디 갔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는 탄젠트의 값이 없어요. 2분의 3파이에서도 탄젠트의 값이 없어요. 당연히 2분의 5파이도 없겠죠? 2분의 7파이도 없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없을 거고 이쪽에 계속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수 전체 중에 안 되는 애들을 골라낼 거야. 그 안 되는 애는 글자 있다 그냥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제외한 실수 전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2분의 파이에서 없어요. 2분의 3파이에서도 없어요. 2분의 5파이에서도 없어요. 보니까 어때요? 파이만큼씩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거라고? 2분의 파이에 1파이 더하든지 2파이 더하든지 3파이 더하든지 뭐 마이너스 1파이, 마이너스 2파이를 하는 거야. 2분의 파이에다가 n파이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제외한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탄젠트는 골치 아프죠? 여기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거 빼고 나머지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할 때도 했지만 뭐가 안 된대 라는 걸 보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거 점근선이라는 말이 떠올라야 돼요.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얘가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이에요. 사인, 코사인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탄젠트 함수 곡선에선 점근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넣을 수 없는 정역의 값이 있으니까. 그 다음 치역 보시면
노란색, 파란색, 사인, 코사인 어때요?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탄젠트는 어쨌다고? 이거 계속 올라간다고요. 밑으로도 계속 영원히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치역은 누가 될 거냐면 오히려 실수 전체가 될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주기는 어때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주기가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파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x랑 fx 더하기 파이랑 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대칭성. 빨간색 그림인데 요거 제가 왼쪽에는 안 그렸지만 더 그림을 연장해서 그린다고 보면 여기가 점근선인 상태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 녀석이 되겠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 그림이 지저분해서 미안합니다. 칠판이 크지 않아서. f-x가 마이너스 fx랑 같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탄젠트만 사인, 코사인하고 다르게 완전히 좀 다르게 생긴 녀석이어서 신경을 써서 그림을 그리셔야겠죠.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됩니다. 지우기 전에 사소한 팁 하나를 드리자면 요 원점 근처를 잘 보시면요. 사인 요렇게 올라가고요. 탄젠트도 요렇게 올라가는데 요 점에서 둘이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X축, Y축에 사인 이렇게 막 그려요. 탄젠트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교차되지 않거든요. X축, Y축에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사인은 이것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지고요. 탄젠트는 요것 따라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져요. 이 사이에 Y는 X가 껴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겼구나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냥 요거는 그림에 대한 아주 사소한 팁이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하나의 좌표에다 한꺼번에 그릴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 정도씩만 그림을 그리게 될 텐데 그냥 한꺼번에 제가 그렸어요. 비교해보자는 의미에서. 아주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그림 한번 눈으로 다시 훑어보십시오.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기본이 되는 삼각함수 곡선을 움직여 볼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싫은데 움직일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왼쪽 오른쪽 위아래 짜부도 시키고 늘리기도 하고 해볼 텐데 그 1학년 1학기 끄트머리에 도형의 이동 있죠. 근데 대부분이 시험범위 아니었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그 단원에 있는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만 짧게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진행을 하자면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정도는 알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도 제가 벌써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f의 x, y는 0 이 녀석을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겠대. 그럼 얘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f의 x-a, y-b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뀔 거라고요. 왜? 왜? 그냥 그렇대요. 외웠으니까. 그죠?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같이 생각해야 돼서 그래요. 요 곡선 위에 만약에 P, Q라는 점이 있었다고 봐요. P, Q라는 점이 있었다고 봐요. 똑같이 평행이동을 할 거야. 얘를 저렇게 평행이동하면 이 점 어디로 가요? P 더하기 A, Q 더하기 B로 가겠죠. 그죠? 근데 요 도형 위에 이 점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F에 P, Q는 0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랑 똑같이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점도 이 곡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얘가 X고 얘가 Y거든요. X 좌표가 A 커졌어요. Y 좌표가 B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은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x 자리에 p 더하기 a를 넣어서 얘가 나오려면 이게 마이너스 a가 돼야 돼요. x에다가 p 더하기 a를 대입해서 얘가 나와야 되거든. y에다 q 더하기 b를 넣어서 얘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오히려 얘는 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모양을 만들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좌표는 점은 평행이동 하래.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돼요. a만큼 평행이동해. 그럼 a가 커지면 되고요. b만큼 평행이동해. b만큼 커지면 돼요. 도형은 반대야. 점이 삐딱선을 탄 거거든. 걔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할까요? fx, y는 0이 있어요. 이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이게 뭐 되죠? f, x, 마이너스 y는 0 되죠. x축 대칭 이동하면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정확히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거든요. 얘도 왜 그러냐면 a, b라는 점이 있었다고, 아니, p, q라는 점이 있었다고 보고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좌표는 그대로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괜히 뭐가 있는 것 같아.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잖아요. x에 p 넣을 거야. y에다 마이너스 q 넣을 거야. 그래서 누구 만든다고? 이거 만든다고.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이걸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다시 y에 마이너스를 줘야 된다고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붙으면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오해를 많이 하지. 평행이동은 점이랑 좌표랑 반대로. 아니 뭐? 점이랑 도형이랑 반대로. 얘는 더하고 얘는 빼는 거니까. 그런데 대칭이동은 점이랑 도형이랑 똑같아.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오해야. 드러나는 현상은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점이 삐딱선을 탄 거고 걔를 원상복귀 시키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줘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뭘 더 할 거냐면 똑같이 도형이 있고요. p, q라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x축, y축에 p, q가 여기 있었는데 얘를 y축에서 더 멀리 옮길 거야. 이리로. x좌표를 2배가 되게 만들 거예요. x좌표를 2배가 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로 늘렸다는 이야기야.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늘렸다고요. x좌표가 2배가 됐어요. 그럼 저 도형의 방정식은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얘가 2p, q가 되잖아요. 그럼 도형은 뭐가 돼요? 2분의 x, y는 0이 돼야 돼요. 좌표가 2배 됐으니까 식은 2분의 x로 바뀌어야 돼요. 반대로 이 녀석을 밑으로 x축에 가깝게 짜부시킬 거예요. x축에 가까워졌다는 건 y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y좌표가 절반으로 어디다 써야 돼? 여기다 써야겠다. y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겨야 된다? y 대신에 2y를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y 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요걸 2배를 해야 원래 거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얘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좌표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그럼 좌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그래프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뭔 소리인가 싶죠? 합시다. 뭘 하려고 그러냐면 차근차근 안 하고 한 방에 갈 거예요. y는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해서 사인 곡선에 쓸 수 있는 알파벳이 4개예요. a, b, c, d 이 각각이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거든요. 제일 편하게 d부터 보면 이 d는 제일 마지막에 더하기 d 하는 거잖아요. 얘는 원래 어디서 온 거냐면 얘한테서 온 거예요. y 빼기 d. 그러니까 y축으로 d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어렵지 않으니까 미리 쓰고 가자면 요 놈은 y축으로 d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a서부터 다시 가보면 다 떼고
y는 sin x랑 y는 2 sin x랑 이거 그래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가 나올 텐데 이거를 그냥 뭐랄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x축, y축에 그냥 sin x 곡선은 한 주기만 그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요만하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 sin x는 sin x를 2배 해서 y좌표를 만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0이었던 녀석은 그대로 0일 텐데 1이었던 녀석이 2로 바뀌어야 돼요. 0은 그대로 0일 텐데 마이너스 1이었던 게 마이너스 2로 바뀌어요. 0은 그대로 0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새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sin x는 그래프가 위아래로 늘어나는 형태의 그림이 될 거다라는 건데 이 2는 어디서 온 거냐면 원래 여기서 온 거예요. 2분의 y가 sin x다 에서 온 거야. y가 있었어야 될 자리에 2분의 y가 들어갔대요. 2분의 y가 왜 들어갔다고? 좌표가 2배가 돼서 들어갔다고. y좌표가 2배가 됐으니까 식은 2분의 y가 된 거예요. y좌표가 2배가 됐다는 거 무슨 얘기야? x축에서 2배만큼 멀어졌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위아래로 늘었다. 늘렸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앞에 있는 숫자 2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진폭이 2배가 됐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여기가 3 되면 3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는 걸로 바뀌겠죠. 어허. 여기가 만약 2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짜고 되겠지. 2분의 1 sin x 그러면 얘는 원래 이 2분의 1은 2 여기서 온 거고 2y가 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y좌표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y좌표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게 무슨 얘기라고? 짜부가 됐다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서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쓰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A가 하는 역할은 뭐다? 진폭한테 영향을 미친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더 자세하게는 이따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그럼 B는요? B는 지금 누구한테 붙어 있는 거야? X한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쟤도 누굴 보면 되냐면 y는 sin x라는 거랑 y는 sin 2x라는 거랑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돼요. sin x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에 한 주기만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너무 조그맣게 그려가지고 좀 그렇죠? 얘인데 얘는 x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2x가 들어갔어. 왜? x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좌표가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식은 2x가 된 거야.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y축에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예요. y축 기준으로 짜부가 됐다는 이야기라고. 짜부가 됐다는 이야기라고요. x좌표가 절반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원래 2파이에서 한 주기가 끝나야 될 것이 짜부가 돼서 파이에서 한 주기가 끝나야 돼요.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얘는 원래 사인 곡선은 영원히 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쭉 짜부가 돼서 주기가 달라져 버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지? 그러니까 요 B가 하는 역할은 뭐다? 이렇게 짜부시키거나 이렇게 팽창시키는 거니까 주기랑 관련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파이가 아니라 2x가 아니라 sin 2분의 x 이렇게 생긴 거면 어때요? 식이 2분의 x가 됐다는 건 좌표는 2배가 됐다는 이야기겠죠. 좌표가 2배가 됐다는 x좌표가 2배가 됐다는 건 y축부터의 거리가 2배로 멀어졌다는 이야기잖아. 옆으로 늘렸다는 이야기겠죠.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다? 여기가 2파인데 2파이 원래 한 주기가 끝나야 되는데 한 주기가 안 끝나고 반 주기만 끝나는 거지. 그리고 4파이까지 가야 한 주기가 겨우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녀석이에요. 그죠? 2배만큼 늘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B가 하는 역할은 직접적으로 주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책에도 막 정리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외우시면 까먹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오래 남아요.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주기랑 관련이 있다는 걸 또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사인이라는 건 한 주기가 2파이예요. 그러니까 사인 입장에선 이 뒤에 2파이가 들어오면 한 주기가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사인 뒤에 2x가 들었죠. 요 녀석이 2파이가 될 때 한 주기가 끝나요. x에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파이까지만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파이예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면 노란색이잖아요. 파이에서 한 주기가 끝난다고요. 짜부 시켰으니까 절반으로 주기가 줄어드는 거 맞는데 그걸 그냥 식으로 막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해보자면 사인 뒤에 2파이가 한 주기니까 x에다 나는 파이만 넣어주면 된다고. 그럼 한 주기가 끝난다고요. 그럼 얘는요. 마찬가지로 2분의 x가 2파이여야 한 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에다가는 4파이를 넣어야 한 주기가 끝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x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주기가 달라지겠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C는요. C는 혼자서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얘는 이제 B로 묶으면 X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X 대신에 X 더하기 B분의 C가 들어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X축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A가 하는 역할은 옆에다 그냥 넓은 데 쓸까요? 아이고. 사인뿐만 아니라 코사인도 마찬가지니까요. A 코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하면 이 각각의 알파벳이 하는 역할은 A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하기로는 진폭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 B는요. X축, Y축, X축 평행하게 압축이나 팽창시키는 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기하고 관련이 있는 개수고요. C는 C 혼자서 작동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X축 평행이동하고 관련 있는 거고 D는 Y축 평행이동하고 관련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코사인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인이라고 써 있어도 마찬가지고 탄젠트라고 써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A, B, C, D가 하는 역할은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더라 라는 거라고요. 몇 시까지죠 우리? 반? 말만 하고 끝나겠는걸? 그래서 다시 결론을 내보자면 이걸로 그냥 얘기할까요? 원래 코사인은 최대값 최소값이 1과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런데 A 코사인 세타 아니 X 라고 하면 얘는요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뭘로 바뀌어요? 요거 최대 최소 뭐였다고요? 1이랑 마이너스 1. 요거 최대 최소는 뭐가 돼요? A랑 마이너스 A 하시면 틀려요.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최대값은 절대값 A인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인 거예요.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A가 음수면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뒤에 뭐 B가 붙거나 C가 붙는 건 최대 최소랑 상관이 없겠죠. 양옆으로 짜부시키는 거고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제일 마지막 뒤에 D가 붙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또 최대 최소랑 관련이 있겠죠. 최대값은 여기다가 D를 더해야 되고 최소값도 여기다가 D를 더해야겠죠. 그냥 평행이동 시키는 거니까 최대값이랑 최소값에 다 더하기 D를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유형 2번입니다. fx가 2 sin 2x 더하기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대요. 저 숫자들이 각각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로 요 2는 뭐랑 관련 있다고요? 이거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그죠? 원래는 1 마이너스 1이었던 게 2 마이너스 2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진폭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요 2는요. 이거 좌우로 양옆으로 어떻게 바뀐 거다?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주기랑 관련이 있다. 주기가 뭐가 됐다? 파이가 됐다. 파이가 됐다. 봐봐요. 여기 뒤에 있는 6분의 파이는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죠? 주기랑 관련이 없어요. 움직인 거라고. 그래프의 모양이랑 상관이 없어요. 얘나 얘는 다 평행이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그래프의 모양새랑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위아래로 얘는 양옆으로 짜부시키거나 팽창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아까 제가 뭐 물어봤냐면 요 2는 주기하고 관련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주기 어떻게 찾자고 그랬다고?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예요. 얘가 2파이 되려면 내가 x에 뭐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 넣어야 된다고? 파이만 넣으면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거 주기가 파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물론 이 2가 의미하는 게 2배만큼 압축시킨 거야. 2배 압축시킨 거니까 주기가 2파이였던 게 파이로 짜부라지겠죠. 그래서 주기가 파이가 되는 게 맞아요. 이제 숫자를 찾자는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얘가 2파이가 되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x에다가 파이만 넣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얘는 진폭, 얘는 주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얘는요 뭐였다고? x축 평행이동.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왜? 이 2 때문에. 2랑 묶어야 돼요. 2로 묶어서 x 더하기 12분의 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설명하자면 약간 난해한데요.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압축을 하느냐, 압축을 하고 평행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행이동을 한 양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뭔 소리가 쉽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양을 먼저 정할 거야. 여기 2랑 여기 2 있죠? 위아래 진폭, 양옆으로 주기. 그 모양을 먼저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했다고 볼 거예요. 압축이나 팽창을 먼저 하고, 즉 요 2를 먼저 갖다 붙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x자리에 뭘 썼냐? x 더하기 12분의 파이를 쓴 거라고요. x에 x 더하기 6분의 파이를 하고 나서 2x 더하기 6분의 파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고요. x를 2x로 만든 다음에 x 자리에 x 더하기 12분의 파이를 넣었다. 이 방향으로 생각을 할 거라고요.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압축을 하는 거고요. 압축을 하고 평행이동을 하는 건데 얘가 여러분 생각하기가 훨씬 편해요. 나중에 문제를 풀거나 그래프를 그릴 때도. 그래서 이 방향으로 생각할 거니까 우리는 짜부를 먼저 시켜놓고 그래프의 모양을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어디 갔니? 요거는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맞는 거 골라보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1번은요. 최대값이 1이네요. 2번은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에요. 보시면 앞에 2 붙었으니까 2랑 마이너스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잖아요. 한 칸씩 내려오겠죠. 1이랑 마이너스 3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죠. 다시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던 게 2랑 마이너스 2 사이가 됐고요. 1이랑 마이너스 3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바뀐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주기가 파이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다. 그죠? 2 붙어 있으니까 주기는 파이로 바뀌었고요. 요거는 값을 넣어서 산수하시면 돼요. 5번 먼저 보면 어때요?
요렇게 생긴 녀석. 지금 2하고 2가 붙었으니까 짜부 시킬 건 다 짜부 시킨 거야. 그죠? 그래프의 모양은 정해졌고 요 놈을 얼만큼 평행이동 했느냐예요. 얼만큼 한 거라고?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한 거라고요. y축 마이너스 1은 맞지만 얘가 틀린 거지. 그죠? 그래서 5번이 땡이다 그 얘기고요. 4번 같은 거 계산은 그냥 정말로 x에다 12분의 5파이 넣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12분의 5파이 넣어서 산수 해보시면 돼요. 바로 옆에 코사인도 보러 갑니다. 코사인 앞에 붙어 2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진폭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그죠? 요건 진폭. 얘는 2분의 1이다. 그죠? 얘도 주기랑 관련이 있어요. 주기가 얼마로 바뀌었다? 4파이. 이건 평행이동이야. 그죠? 이거 상관없고 2분의 x잖아요. 코사인도 원래 주기는 2파이 녀석이야. 2파이 되려면 x에 뭐 넣어야 된다고? 4파이 넣어야 된다고. 그죠? 주기가 4파이로 바뀌었다 그 얘기라고요. 이런 생각해도 돼. x 대신에 2분의 x가 들어간 거야. 2분의 x가 들어간 이유는 좌표가 2배 됐기 때문이야. 좌표가 2배 커졌으니까 식이 2분의 1배 해서 원래 상태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럼 좌표가 2배 됐다는 건 x좌표 2배 됐다는 건 y축에서 더 멀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옆으로 늘어뜨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2파이에서 끝나야 될 주기가 늘어뜨리는 바람에 4파이까지 가야 끝난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래서 주기가 4파이로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x축 평행이동 얼마큼 한 거죠? 3분의 2파이만큼 평행이동 한 거예요. 2분의 1로 묶어야 되니까. 그지? 2분의 1로 묶으면 x 빼기 3분의 2파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지? 그리고 요거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 거다. 그래서 또 최대값, 최소값, 주기 물어보고요. 요거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파이 대입해서 0 나오는지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생긴 녀석을 x축으로 3분의 2파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 맞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5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골치 아픈 거 탄젠트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탄젠트 모양 변하는 거. 아, 얘도 모양 변하는 거 똑같아요. 위아래로 변하는 거, 양옆으로 변하는 건데 봐봐요. 위아래로 변하는 게 탄젠트 입장에서는 딱히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인, 코사인은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위아래로 늘리면 최대값, 최소값이 달라져요. 근데 탄젠트는 어때? 어차피 최대값이 없어요. 최소값도 없고. 이걸 늘리나 줄이나 최대값, 최소값이 없는 건 똑같아요. 심지어 y축 평행이동도 뭐 써 있으니까 그냥 평행이동 했나 보다 싶은데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실제로 탄젠트에서 중요한 건 누구냐면 이거랑 이거예요. 양옆으로 움직이는 건 티가 나거든요. 짜부시키거나 늘어뜨리면 주기가 달라질 거잖아. 점근선의 위치가 달라져요. 평행이동하면 점근선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중요한데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 하는 거니까 보시면 이런 거라고요. 어쨌든 요 3이 의미하는 건 진폭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겠지만 위아래로 늘어뜨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위로 3배만큼 늘어났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원래 탄젠트 곡선이 봐봐요. 예를 들어서 원래 탄젠트 곡선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 이거 3을 곱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가 3배 되고요. 얘가 3배 되는 거야. 얘가 3배 되고 얘가 3배 되는 거예요. 티가 안 나요. 잘 티가 안 나요. 2분의 1을 곱하면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것도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람 손으로 그릴 땐 3이 곱해진 거랑 아닌 거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였다고요. 이거 뭐라고요? 얘는 주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평행이동이니까 나중에 볼 거고 주기랑 관련이 있어요. 주기가 뭐로 바뀌었다?
2분의 파이로 바뀌었다.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뭐였어요? 파이였잖아요. 얘가 파이가 되면 한 주기가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x에 뭐 넣을 거다? 2분의 파이만 넣으면 된다. 아니면 이렇게 짜부시킨 거잖아. 2배만큼. 그지? 그러니까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요. 뭐 있어? 없어. 괜히 그러지 마. 에이 그러지 마. 없어. 그래서 주기가 2분의 파이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뭐라고 이거? 이거 뭐다? 평행이동. 얼마큼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죠? 그리고 하나 더 골치 아픈 거 있어요.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이랑 다르게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거 점근선이 어디일까?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요 녀석의 점근선 3y는 3 탄젠트. 이거를 그래서 약간 스마트하지 않게 푸는 방법은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 어떻게 짜부시켰는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원래 있던 녀석을 바꾸는 거야. 원래 탄젠트 x의 점근선 뭐였죠? x는 n 파이 더하기 뭐라고요? 너?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어떻게 짜부시키고 평행이동시켜서 만들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무 복잡해. 점근선이라는 건 왜 만들어졌다고? 내가 넣을 수 없는 숫자가 누구인지 보는 거예요. 탄젠트엔 이렇게 생긴 걸 넣을 수가 없어요. 탄젠트 괄호 안에 얘는 넣으면 안 돼요. 탄젠트 괄호 안에 얘는 넣으면 안 돼요. 이거 통째로가 얘가 되는 순간이 점근선이에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째로 2x 더하기 2분의 파이 통째로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 점근선이라고요. 2분의 파이는 사라지겠죠. 2로 나누면 x는 누구다? 2분의 n 파이다 그 얘기예요.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돼요. 점근선이라는 건 다시 강조하지만 넣을 수 없는 녀석이 점근선이거든요. 탄젠트란 녀석 자체는 아예 이걸 못 가져가는 거잖아. 이거 통째로가 이런 값을 가질 때가 문제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x만 이렇게 찾으시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우리 왜 주기를 찾을 때도 그렇게 찾았잖아요. 탄젠트의 주기가 원래 파이이기 때문에 얘는 평행이동이니까 됐고 요 놈이 파이가 되게 하려면 x에 뭐 넣어야 될지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탄젠트 입장에서는 파이까지만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점근선도 탄젠트 입장에서는 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통째로가 얘가 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있는 거 딱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끝낼 겁니다. 움직여. 하나 더 해야 된다고. 가자. 657번이고요. 개수들이 좀 뚫려 있는 상태로 최대값이랑 함수값이 하나 나와 있어요. 뭐 이게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이제 A랑 B를 찾을 수 있겠. A랑 B를 찾으라고 나온 거겠죠? 다행히 A는 0보다 크대요. 이거 최대값 얼마? 이 식에서 최대값 얼마? 이 식에서 최대값은? 인데 A 양수니까 그냥 A 더하기 B.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A 더하기 B. 주기는 얼마? 그죠? 주기 2파이 평행이동이잖아. 안 달라진다고요. 2파이. 그지? 주기는 2파이. 그래서 요거 최대값이 4 그랬으니까 A 더하기 B가 4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 하나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요거 실제로 대입해보라는 이야기죠. 하나 넣어볼까요? F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래. 얘는 A 곱하기 사인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예요. 그리고 더하기 B입니다.
사인 6분의 파이 얼마? 6분의 파이가 몇 도? 30도 30도. 이게 180도니까 사인 30도 얼마? 사인 30도 2분의 1. 큰일 났어. 2분의 1 2분의 1. 남 얘기 아니다 그죠? 2분의 1 더하기 b야. 얘가 지금 2분의 3이다 그 얘기네요. 그래서 얘랑 얘 두 개 연립해서 a랑 b를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생각보다 헷갈려. 엄청 헷갈려요. 이거 말했잖아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로 갔다가 다음 주 월요일 오시면 머릿속이 백지겠죠? 네. 주말에 봐야 되더라. 주말에 해야 된다고. 계속 뭘 해야 뭔가 남지 머릿속에. 사실은 그래프 얘기가 유형 8번까지이긴 한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 뒤에는 설명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유형 8번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